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 영어 흑인령을 아십니까? 220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 사람은 누구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어릴 적에 딸이라고 가족으로부터 심한 홀대를 받고 자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 커서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았다. 차별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주는 일이다. 국가에서 설치한 여성부나 여성만을 위한 국가 정책이 남성,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전에 딸에 대한 가정의 차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성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성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성의 역차별의 소외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부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고 여성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 넘쳐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여성부와 여성 정책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만을 넘어 여성 혐오 정서로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질세라 여성들도 남성 혐오로 맞불을 지르고 있어 남녀 간의 깊은 갈등의 골까지 생겨난 점이다. 국가 정책이 성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전부 국가 여성부 설치와 여성 정책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부의 설치나 편향된 정책에서 유발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는 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성만 부각하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평등의 문제처럼 정책 대상에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균형을 잃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일 가운데 정당이 총선 후보를 30% 이상 여성으로 출마시키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장관직이나 의원직에 여성을 몇 프로 이상 할당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심지어 민간 기업에까지 여성 할당제를 강요하는 식으로 성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성의 고의적 진출이 쉽지 않았던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것은 조금 더디더라도 법이나 정책보다 교육과 사회적 각성을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 진출은 성별을 떠나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 성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오해나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온 남성에게 부여하던 군 가산점을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것을 상기해 볼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 할당제를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따라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 갈등이나 사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안정과 통합이 저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헌법 준수 차원에서든 사회 통합 차원에서든 특정 성에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여성들이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여기에 남성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법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차별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 좋다. 남성에게는 역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강제적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여성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차별을 없애겠다고 제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폐지해야 할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짚고 가려고 한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평등을 이룰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예산을 둔 자체도 의아스럽지만 그 예산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20년 한 해에만 약 3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성인지 맹목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이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남녀 불평등의 국방 문제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 예산과 비교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느낄 수 있다. 법무부는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의 같은 해 예산은 3조 원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32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 편성된 예산은 7조 5천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서 2020년에는 31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무려 4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가 급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견한 2021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보니 2021년에는 전년보다 3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총 34조 9,311조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쯤에는 50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문제는 더 있다. 성인지 예산은 약 10개 부처가 나눠서 가져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 집행된 예산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468억 원을 가져갔는데 명목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돈은 가져간 것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561억 원을 가져갔는데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이해 수혜 대상자는 31명에 불과하며 가져간 예산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 여성 파일럿을 양성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져간 돈이 28억 원이다. 물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많은 돈을 나누어 갔는데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언론사가 분석한 것을 보니 성인지 예산 중 4,500억 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쓰였고 27억 원은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에 쓰였고 또 3억 원 정도는 과학교실 운영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여성 친화적 도시인프라 재구축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나 역시도 그것이 아주 불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과 가정이 겪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이나 출산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국가의 멀쩡한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없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과학교실에 대한 승인지 예산 집행은 남녀 불평등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다. 승인지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도 문제이고 공공연한 전용은 더욱 큰 문제이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는 2020년 12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개최한 승인지 예산제의 내실화와 협력 방안 포럼의 결과에 관해 보고가 실려 있다. 그중 승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 공무원들이 승인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승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답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승인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 사업 선정 과정, 지원 방식, 지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과별 할당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이름만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하여 승인지 예산이 얼마나 주묵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원 방식도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그친다고 대답하고 있어 예산 집행이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로서는 승인지 예산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 없이 OECD 국가들의 수치적 성평등 수준에 맞추느라고 급조한 정책이며 주묵구구식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엉뚱한 곳으로 셀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승인지 예산의 집행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2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 조항이다. 국민이 낸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하고 집행해도 좋은지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땅히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돈 줄 곳을 찾아내어 돈을 쓰는 해괴한 예산 집행.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의 승인지 예산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은 우리 하늘궁에서 레벨을 엄청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백선우 실장님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